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저는 올해 47살인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어요. 환자분들 재활 도와드리는 게 제 일이죠. 성격은 조용한 편이고 집에서도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죠. 제 아내는 서지연이라고 하는데 올해 43살입니다. 중소기업 홍보팀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저와는 정반대 성격이에요. 활발하고 사교적이죠. 회사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술자리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런 다정한 성격 때문에 끌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그런 밝은 에너지가 필요했거든요. 우리는 결혼한 지 12년 됐습니다. 자녀는 없어요. 둘 다 일에 바빠서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됐죠. 그동안 특별히 큰 갈등 없이 살아왔어요. 무던한 관계였다고 할까요?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 일에 충실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 치료하느라 바쁘고 아내는 홍보팀 일로 늘 분주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아내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도 회식이나 야근이 잦긴 했지만 요즘은 정말 자주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주말에도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겼다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요. 처음에는 그냥 바쁜 시기겠거니 했습니다. 홍보팀이니까 마케팅 관련해서 할 일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외박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동료들이랑 워크숍 간다거나 여자 직원들끼리 단합대회 한다며 밤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아내한테 물어보면 요즘 회사에서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한 이유였으니까 저도 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서로를 깊이 캐묻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각자 일에 집중하고 집에서는 편안하게 지내자는 게 불문율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늦게 들어와도 고생했다는 말 정도만 하고 넘어갔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내 표정도 예전만큼 밝지 않았고 집에 있을 때도 자꾸 핸드폰만 들여다봤거든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놓고 저랑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더라고요. 뭔가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단순히 회사 일 때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 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을 볼 때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따끔거리면서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하네 하고 넘어갔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계속 그런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마다 찌릿찌릿하고 소변 색깔도 좀 탁해 보이고요. 저는 의료진이잖아요. 물리치료사니까 의학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단순한 요로 감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더 지켜봤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닌지, 신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잠깐 앉아보세요라고 하면서 진료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도윤 씨,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건 성병입니다. 클라미디아 감염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성적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거든요.
혹시 최근에 부부관계 외에 다른 성적 접촉이 있었나요?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성병이라고요? 저는 결혼한 이후로 아내 말고는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성병에 걸릴 수가 있죠?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정말 아내하고만 관계를 가졌는데요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좀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럼 부인분이 다른 곳에서 감염되어서 전염된 것 같습니다. 이런 세균은 공기나 물로는 감염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성적 접촉을 통해서만 전염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병에 걸렸다는 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뜻이잖아요. 진료실에서 나와서 복도에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벽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이 병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아내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최근에 늦게 들어오던 모습,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모습, 갑자기 늘어난 외박들. 그때까지는 단순히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모든 게 수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바쁜 거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의심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도 평상시처럼 행동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내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가서도 아내한테 바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나 성병에 걸렸어. 너 바람 피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날 밤 아내가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는데 오늘도 야근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신제품 홍보 때문에 바빠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고생했네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 말이 거짓말같이 들렸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집에 남겨둔 물건들을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성병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먼저 아내 지갑에 들어있는 카드 이용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요즘은 카드 회사 앱으로 실시간으로 사용 내역을 볼 수 있잖아요. 아내 핸드폰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 초기부터 서로 핸드폰을 자유롭게 보는 게 우리 부부의 룰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내가 핸드폰을 절대 놓지 않더라고요. 카드 내역을 보니까 정말 이상한 부분이 많았어요. 회식이라고 하면서 나간 날에 고급 바나 호텔 라운지에서 결제된 내역들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금액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사용된 내역들이었거든요. 일반적인 회사 회식 비용치고는 너무 비쌌죠. 특히 눈에 띄는 게 2주 전 금요일 내역이었어요. 그날 아내는 여자 직원들끼리 단합대회 하러 간다고 하면서 1박 2일로 외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카드 내역을 보니까 강남의 고급바에서 오후 8시쯤 15만 원이 결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근처 특급 호텔에서 20만 원이 결제되어 있더라고요. 시간 간격이 채 1시간도 안 됐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날 아내가 다녔다는 장소를 직접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 바는 외국인 바이어들이 자주 오는 곳으로 유명한 데였거든요. 바텐더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그날 한국 여자분이 외국인 남자분하고 같이 오셨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키가 크고 금발인 서양 남자였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돌 것 같았어요. 여자 직원들끼리 단합대회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외국인 남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고 호텔까지 간 거잖아요. 이런 명확한 증거가 나오니까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 아내가 정말로 바람을 피웠구나. 그래서 제가 성병에 걸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를 기다리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차근차근 물어봐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제 인생에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12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집에 들어온 건 거의 11시가 다 되어서였어요. 평소보다도 더 늦었죠. 들어오자마자 오늘 정말 힘들었어. 클라이언트 미팅이 길어져서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날 뭐 했어? 정말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봤죠. 아내가 무슨 그날? 하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2주 전 금요일. 여자들끼리 단합대회 간다고 하던 그날. 아내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정말 동료들이랑 놀다가 좀 늦게 들어왔지. 술도 좀 마시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준비해둔 것들을 꺼냈어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아내 카드 사용 내역을 프린트한 종이를 탁자 위에 탁 던져놨죠. 이것도 설명해봐. 진단서를 보는 아내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손이 떨리면서 종이를 들고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내가 성병에 걸렸다고. 의사가 그러는데 이런 병은 성적 접촉으로만 감염된다고 하더라. 나는 너 말고 다른 여자랑 잔 적이 없어. 그럼 너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제서야 아내가 카드 내역을 보더니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이건 그게 아니야. 하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가 잤잖아. 외국 놈이랑.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렸잖아. 너 그거 알아? 내가 너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평소에 조용한 사람인데도 그날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어. 그런데 너는 뭐야?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다른 남자랑 호텔까지 가고, 그래서 나까지 병에 걸리게 만들고. 아내가 그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건가요?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해? 내 몸은 어떻게 하고 내 마음은 어떻게 해?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고 정작 잘못한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분노보다는 깊은 절망감이었어요. 이런 사람과 12년을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내가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진짜 딱 한 번이었어. 정말 한 번뿐이었다고. 그날 너무 술이 많이 들어가서 정신이 없었어. 그 사람도 이미 한국 떠났고 다시는 볼 일도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화가 났어요. 한 번이면 괜찮다는 건가요? 상대방이 한국을 떠났으면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그래, 그 인간은 떠났겠지. 편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잘 살고 있겠네. 그럼 너는 뭐가 남았냐? 나는 남았거든. 병이랑 상처랑, 그리고 너랑. 아내가 계속 울면서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무릎까지 꿇으면서 애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화가 났어요. 지금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야?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가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관련해서 온 독일 바이어야. 한 달 정도 한국에 있다가 갔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날 하루뿐이었어. 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실수한 거야라고 또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저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실수라고? 호텔방 잡는 것도 실수고, 같이 들어가는 것도 실수고, 관계를 갖는 것도 실수야.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실수야? 아내는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거짓말한 건 뭐야? 나한테 단합대회 갔다고 했잖아. 그것도 실수야.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 것도 실수고. 아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때 아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신감이 큰데 그 때문에 제가 병까지 걸렸잖아요. 이건 제 건강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너 지금도 아픈 줄 알아? 내가 지금도 치료받고 있다고. 화장실 갈 때마다 아프고 약도 먹어야 하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아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반복했지만 그 말이 제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는 소파에서 밤새 울고 있었고 저는 침실에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거든요.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특히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아내가 그런 일을 하고도 집에 와서 평상시처럼 행동했다는 거였어요. 저와 관계를 가지면서도 아무렇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아내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여보, 정말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평생 반성하면서 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제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무릎 꿇고 빌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화가 났어요. 그 말, 네가 나한테 그날 전에 했어야지. 지금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내가 용서해줄 것 같아. 나 지금도 아파. 내 몸도 아프고 내 자존심도 아프고 내 마음도 아파. 네가 날 더럽혔다고. 다른 남자랑 관계 가지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한테 와서 같이 잔 거잖아.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그 생각을 하니까 토할 것 같았어요. 아내가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야. 정말 실수였어라고 또 변명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실수라는 말 그만해. 실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그 이후에 거짓말하고 숨기고 모른 척한 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잖아.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부부로 살 수 있겠어요? 게다가 제 건강까지 해친 상황에서 용서한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사실 전날 밤에 인터넷으로 찾아서 미리 출력해둔 거였어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서도 함께 준비했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상담받고 작성한 거였어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가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혼 서류야. 그리고 위자료 청구서. 아내 얼굴이 더 하얘지더라고요. 설마 정말로 이혼할 생각이야? 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잖아. 한 번이면 충분해. 한 번 배신당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처받았어. 더 이상 너를 믿을 수가 없어. 아내가 서류를 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으면서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다시 시작? 뭘 다시 시작해?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또 다른 바이어가 오면 또 실수할 거 아니야? 아내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한 번 거짓말을 했으니까 또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아내가 갑자기 제 앞에 엎드리면서 나 정말 죽을 만큼 후회하고 있어.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하게 잠들어 본 적이 없어.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미칠 것 같았다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12년을 그냥 버릴 거야. 한 번의 실수로 이 모든 걸 끝낼 거야. 라고 울부짖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12년을 버리는 게 아니야. 너가 12년을 버린 거야. 너가 그날 호텔 가면서 우리 결혼 생활을 버린 거라고. 아내는 계속 울면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위자료 청구서를 보던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3천만 원? 이게 말이 돼? 위자료가 이렇게 많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기준이 그래. 게다가 나는 성병까지 걸렸으니까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까지 포함한 거야. 그 돈이 지금 중요한 거야? 우리 관계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는 거야? 아내가 울면서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너한테 그 돈이 아까운 일이면 그날 그 술이 더 비쌌던 거겠지. 호텔비까지 합치면 한 번에 얼마나 썼는데. 아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서류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너는 한 번의 실수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평생 가져갈 상처야. 내가 앞으로 어떤 여자를 만나더라도 이 일이 트라우마가 될 거야. 그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도 적은 거야. 그때 아내가 무릎을 꿇으면서 돈은 내가 마련할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줄게. 그러니까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신뢰가 문제야.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어. 아내가 나 정말 바뀔 수 있어. 앞으로는 회식도 안 가고 야근도 안 하고 집에서만 있을게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감옥에서 사는 거랑 뭐가 달라? 그렇게 살면서 서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그때까지도 아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제가 당한 배신감과 모욕감이 너무 컸거든요. 특히 성병에 걸린 것 때문에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병원에서 성병 진단받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의사가 나한테 부인이 바람 피웠나 보다라는 식으로 쳐다보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아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또 했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제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는 한 번의 실수라고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거야. 앞으로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그날 밤 일이 떠오를 거야. 그런 상태로 어떻게 부부로 살 수 있겠어? 아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내는 친정으로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라서 바뀔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족들이 개입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아내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마지막까지 망설이더니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위자료 3천만 원도 아내가 승낙했어요. 아내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일주일 만에 돈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내는 계속 저한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정말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평생 후회 안 하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매일 무릎 꿇고 빌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 번 내린 결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왔어요. 아내가 집에서 짐을 빼는 날이었죠. 12년 동안 함께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마지막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고 할 때 저는 한마디 말을 했어요.
사람이 뭘 잃고 나서 깨달으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 벌이야. 아내가 뒤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집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12년 만에 혼자가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선택이 옳았을까? 정말 용서할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당한 배신감과 모욕감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특히 성병에 걸린 것은 제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어요. 아내는 한 번의 실수라고 했지만 그 실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몇 달 후에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정말 미안했다. 당신이 옳았다. 잘 살아라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아내 생각이 나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는 제 자존심과 신념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제가 너무 냉정했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제 선택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건 서로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깨진 순간 이미 결혼은 끝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실수라고 말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녀를 믿은 것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는 제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요. 한 번의 배신으로 12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성병까지 전염시킨 상황에서 용서한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번의 실수라면 용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처럼 바로 이혼을 선택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